네, 진사로입니다. 54회 한능검 심화 마지막 영상 4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화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두 독립운동가 분이 나와 계십니다. 허위 김창숙 선생님이네요. 자, 이 허위 선생님에 대해서 단발령 반대의병에 참여했다. 이거 을미의병이죠. 그 다음에 평리원 재판장을 역임했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라는 건데, 자, 이 허위라는 이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정미의병이에요. 이 정미의병에서 거의 이제 총사령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총사령관. 자, 물론 요 단발령 반대의병은 을미의병인데 거기는 이제 참여를 했고 정미의병은 아예 이끄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김창숙 선생은 뭐 파리 장서운동 주도 요런 것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의열단과 좀 관련이 되신 분이에요. 의열단.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네요. 자, 기억에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국했다. 요거는 최익현 선생이에요. 완전 이제 나라를 위한 애국, 정말 말 그대로 애국 보수주의자였던 분입니다. 그 뭐 을사늑약 때문에 의병도 규합하셨고 그 전에 이제 뭐 흥선대원군의 탄핵 상소 막 그 저기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상소 올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 전개, 요게 이제 정미의병인데 요게 이제 허위 선생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 나중에 가면은 요 지휘권을 이인영 선생께서 지휘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허위에서 이인영으로 이렇게 지휘가 옮겨지는데 요 두 분 이름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요거는 박은식 선생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이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는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휘혈사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유교 구신론 저술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한 나속주 의거를 지원했다라는 게 바로 이 김창숙 선생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가, 나에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42번 가겠습니다. 가, 다를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서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 제도로 대신할 것이다. 제복과 대검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뭐냐면은 이게 이른바 문화통치예요. 그 전에 있었던 무단통치 때는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통 경찰관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그 전까지 총독은 그 군인들만, 일본 군인들만 이제 맡을 수가 있었는데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문관 쪽에서 총독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군인들만 총독을 하게끔 했어요.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제도 말은 좋죠.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심지어 치안유지법 같은 걸로 더 올감했죠. 그러니까 요 이른바 문화통치에다가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일본 놈들이 지 아무리 문화통치라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는 민족 분열을 위한 통치였다. 이겁니다.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나와볼게요.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한 자는 그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즉시 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즉결 제도는 이제 무단통치. 즉결 심판이니까 무단통치 시기죠. 그러니까는 나는 가보다 전이에요. 이게 1920년대고 얘가 1910년대죠. 자, 다를 보시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출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자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심사의 결의에 따라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호관찰 이제 뭐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뭐 치안유지법의 죄라고 생각해서 치안유지법으로 생각을 해도 이 문제의 정답은 나올 거예요. 다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호관찰과 관련된 법이에요. 요거는 사상범 보호관찰, 사상범 보호관찰. 요 법은 1936년에 시행이 됐어요. 물론 사상범 관련돼서 보호관찰 말고 예방구금령도 있죠. 이거는 1940년대로 넘어가야 되고 얘는 그건 아닙니다. 사상범에 대한 보호관찰령은 1930년대 후반인데 다만 이걸 몰라도 치안유지법이 요 이른바 무단통치보단 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도 정답은 나와요. 무단통치였던 나가 먼저고 가, 다 순서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 보호관찰령은 1936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의 의사일정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읽자마자 바로 나와야죠. 임시정부에서 개최했던 국민대표회의예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1923인데 여기 이제 연표에서 이 연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요 일이 이 회의가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승만 탄핵, 그 다음에 박은식 대통령 취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통사의 그 박은식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박은식 대통령 취임한 게 국민대표회의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 가다라고 바로 나오죠. 이때 이제 그 이승만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 막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국민대표회에서 나와 있다시피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격론을 벌였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더 침체되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뒤에 이제 그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에 계속 계시다가 한인의 국단을 조직해서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를 이제 실행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여기 연표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임시정부랑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가 정답이었어요. 자, 44번 갈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김병로 선생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1906년에 최익현 의병부대 참여, 을사의병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옥 의거 관련자 변호,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위원, 신간의 중앙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47년에는 남조선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요 김병로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초대 대법원장이었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기가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 요 선지를 다 볼게요.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요거는 이제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에요.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작성하였다. 요거는 조소왕 선생이고요. 자, 5번부터 볼게요.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게 이제 여운형 선생입니다. 좌우화적 운동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선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초대 대법원장이니까, 김병로 선생.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았는데, 이제
그 어지간한 학생들은 뭐 거기까지 기억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4번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공적을 자세히 보세요. 이분은 변호를 하셨고 사법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법원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의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군이 신빈현성의 고지대를 거점으로 공격했으나 아군 용전에 탈취하였다. 추격한 그때 당일 오후 3시경 영능가성을 점령하였다. 자, 요거 보면 나와야죠. 한중연합군이 신빈현 일대 영능가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세봉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조선혁명군이죠. 자, 조선혁명군, 그러니까 양세봉 장군이고, 자, 영능가 전투가 나왔어요, 지금. 영능가 전투 말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뭐죠? 바로 흥경성 전투입니다. 이건 이제 세트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이분들은 이제 남만주 지역에서 하셨고, 북만주 지역에도 있었죠. 한국 독립군. 자, 이거는 지청천 장군. 쌍성보 전투나 대전자령 전투. 이 정도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하자 전투도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뭐 삼부통합운동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혁신의회와 국민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이 혁신의회에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한국 독립군을 세우고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 창당하고 조선혁명군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한중연합작전이 된 거는 일제가 만주사변으로 만주에다가 괴뢰국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저 일본 놈들이 우리까지 노리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일제의 실체를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군인들하고 협력해서 싸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 자,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대의 화북 세력이 재편된 조선의용군이 중국 팔로군에 편제됐다라는 거죠. 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광복군. 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였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독립군이에요. 이 군대들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46번 갈게요.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에 송탄유와 목탄의 할당량 공출을 명령함. 지금 하마터면 지금 쌍욕 나올 뻔했죠. 예. 자, 송탄유라는 거는 이제 소나무를 구워가지고 만든 목탄이에요. 예. 여기서 기름을 뽑아서 공출, 나라에다 내라 이겁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1940년대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뭉뚱그려서 1930년대 중반 이후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기서는 좀 더 적절하게 설명하려면 태평양 전쟁이 41년이니까 이건 이제 1940년대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 국민학교가요, 황국신민학교예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한 세대인데 이거 나중에 황국신민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멘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가 돼서야 그걸 안 겁니다. 그냥 나라국의 백성민인 줄만 알고 있었죠. 근데 황국신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일제 잔재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 지식인, 예, 이때 이제 막 그 일제의 그에 따라서 징병제 해야 된다, 막 가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막 이러고 글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이 시대는 일단 맞고요. 대표적으로 저기 서정주, 그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징병제 찬양하는 지식인 중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여류 시인인가요? 노천명.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 막 이 노래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그 친일 문학가다라는 거죠. 제가 문학 전공이라 이 분들이 떠오르네요. 자, 국민징용령에 의해 끌려가는 청년, 예, 역시 맞고요. 한국신민서사의 암송, 민족말살 통치죠. 역시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조선태영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총독부 관리. 요거 이제 1910년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7번. 가나 발표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무슨 단서를 이렇게 붙여요. 그냥 사임하지.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4.19 혁명 결과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 같아요. 잘 읽어보시면. 근데 전 이거 보면 열받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 무슨 이렇게 단서를 답니까? 그냥 사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야 발표는 요것보다 좀 더 뒤에요. 그러니까는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할 거다, 원하지 않으면 그냥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듣긴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 선거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몰랐을까요? 예. 이런 일을 갖다가 대통령도 모르게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이거 발표한 다음에 다음 날인가 아마 바로 저 하야 하겠습니다 이러고 발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 하야랑 관련이 됩니다. 근데 요 가의 담화문은 요 그 직전에 발표한 내용일 거예요. 이승만 하야는 요 바로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반공을 국시의 제일 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자,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우방과의 유대를 더 공고히 한다. 자, 이와 같은 우리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으로 잘 모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때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배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강의를 통해서 한능금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공태세에 대한 재정비 강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 요건 뭐냐면은 5.16 군사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박정희 장군을 위시한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군부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나서 혁명 공약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그 공약에 보면은 반공이 일단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군사 세력이었으니까 반공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거는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참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정권을 넘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스스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승만 하야와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거는 아마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승만 하야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이 과도정부에서 헌법을 한번 바꿉니다. 그 내각제 헌법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허정 과도정부,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합니다.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내각이 수립돼요. 그러고 나서 딱 1년 지나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는 건 이승만 정부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조봉암 선생 나중에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기 전,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돼요. 자, 유상매부 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이제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죠.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후에 재헌국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법에 농지개혁법과 반민족행위 처벌법 등이 있어요. 자, 3.1민주 구국선언에 발표된 시기, 요거는 이제 유신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 조선 총독부 건물, 요거 철거된 거, 요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예요. 이건 이제 저거를 갖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건데, 이 김영삼 정부라는 사실만 알면은 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죠. 경제 관련된 업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금융실명제의 시행, 그리고 OECD 가입,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 요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요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요건 정부로 따지자면 전두환 정부의 말기예요. 다만 6월 민주항쟁, 이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이 승리하면서 노태우 당시 여당 대표가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 굴욕적 대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9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사진으로 보는 가정부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출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겸재협력체 정상회의 주최,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그 한능검 대비하는 각종 문제집에서 이게 이렇게 자세히 다뤄지진 않을 텐데요. 이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요게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뜻하죠. 자, 요거에 관련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제 뭐 역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한능검 문제집도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대의 설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관련된 게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나와 있죠. 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는 건데, 이분 관련된 문화 쪽에서는 아까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랑 비슷한 게 과거사 청산이 있어요. 이제 뭐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도 있고 뭐 14 남북 공동선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 뭐 문화 쪽 관련된 걸로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제 5번이 정답이에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였다라는 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 지역에서 있었던 4.3 사건이 있죠.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그때 그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그 좌익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제주 시민들까지 희생이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건 6.25 전쟁 중에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제 특별법도 뭐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거, 요거 이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냥 민주노총이라고 해야 김영삼 정부. 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상 김대중 정부 시기인데 이때는 정부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나라에다가 야 여기 금 있어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창립대가 개최되었다. 이것도 입에 잘 안 붙네요. 경실련인데요. 이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문화파트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인데요. 이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한 거랑 관련돼서 요거랑 관련돼 가지고 이게 무즈파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입시 문제에다가 엿을 만들 때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정답에 그 다이아스테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에는 디아스타제였을 거예요. 이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선지에 무즙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답을 이제 디아스타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시 학부모들이 무즙을 가지고 엿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청에다가 집어 던져요. 엿 먹어라 막 이러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엿 먹어라가 나온 거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중복적인 답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중학교 입시제도가 과연 필요하겠는가까지 이게 논의가 이어져서 결국은 폐지가 됐죠.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 좀 길었죠? 50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언을 발표했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 개성공단 조성 합의는 김대중 정부고요. 그 다음에 요 건설을 착공한 거, 그러니까 개성공단 건설을 착공한 거는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여 5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